수화 드디어 3편입니다. 2편까지 보고 오셨다는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빠르게 보고 넘어가시죠. 시작 전에 하나 중요한 것. 아레나는 반드시 빠른 전투를 켜세요. 이걸 안 켜면 리플레이가 한 번 지나가고 끝이지만 오히려 이걸 켜서 스킵을 하면 리플레이를 몇 번이고 돌려볼 수 있습니다. 승패 유무에 상관없이 분석하고 연구하려면 리플레이 반드시 봐야겠죠? 그리고 PVP 덱을 구성할 때 활용하는 니케 덱 웹. 헬름이랑 마나 같은 니케들을 보면 책 모양이 있죠. 버충에 기여를 하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스킬 레벨 10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름은 다들 스킬 10까지 올리니 고정인데 마나 같은 경우에는 책 모양을 눌러보면 4, 7 레벨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번개 모양은 차속작인데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육성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PVE, PVP에 고루 사용하는 신대, 세이렌, 레후, 흑년, 앵커, 에헬름 등등은 이미 육성이 되었을 겁니다. 나한테 만약 PVP가 전부라고 해도 스테이지도 다 밀기 전에 필수 니케들 육성도 하지 않고 PVP 전용 니케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내실이 부족해서 결국 서서히 밀립니다. 최소 앞에 언급한 니케들은 다 키웠다고 생각하고 다음 육성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련입니다. PVP에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성장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많이 나니 우선적으로 육성해주세요. 오버로드 장비 반드시 올려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소장품도 끝까지 올려주면 좋아요. 최소 스킬작 747, 이후 101010. 이 순위로는 여러 니케들이 동일한 우선순위인데요. 육성의 기준은 오버로드 장비만 올리고 스킬은 매너 444입니다. 물론 트리나, 에밀리아, 블랑은 스킬 레벨이 딜에 영향을 많이 주니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루마니, 노아, 자칼, 비스킷, 센티, 아니스 등등 소장품을 올릴 경우 고점을 본다면 끝까지 올리는 게 좋지만 투력을 약간 올리는 용도로는 SR 소장품을 강화하지 않고 끼워줘도 괜찮습니다. 버충이나 자체 성능 면에서 뛰어나 어떤 스쿼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반드시 기용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육성해주세요. 이 중에 뭘 먼저 키워야 하냐? 우선 덱을 구성한 후에 전투력이 가장 낮은 스쿼드 기준으로 먼저 키워줘야 내 아레나 덱의 저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1번, 2번 자리에서 직접 탱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 니케들을 키워주세요. 3순위로는 반드시 나오진 않지만 좋은 조합을 위해 기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라플라스, 베이, 로산나, 바소다, 노이즈, 누아르, 라푼젤, 드레이크, 크리든, 수니스, 수로시 등등. 이 중 딜러들도 있기 때문에 스킬 레벨도 좀 올라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번외로 챔레나 전용 니케들이 있는데 네로, 목단, 키리, 크렌입니다. 크렌이야 공증의 부활이 있으니 지속딜 조합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원샷 원킬 조합에 어울리고요. 네로, 목단, 키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많죠? 앞에서 언급한 니케를 반드시 다 키워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덱을 구성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올려주면 됩니다. 우선 스레나 방덱 3개, 15명의 니케를 전부 육성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조합이 있겠죠? 조합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메타가 다 다르고 나의 경쟁 상대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알아야 해요. 전설 속의 무적의 방덱을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런 조합이 나왔는지 설명하고 보는 눈을 길러봅시다. 홍련 덱은 너무 여러 번 봤으니 생략. 신대 덱은 어차피 한 방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노아 비스킷을 아껴줬고요. 버충이 충분하니 깽판도 칠 겸 잘 키운 세일엔 넣어줬어요. 아낀 노아 비스킷으로 짬덱의 안정성을 부여해줍니다. 여기서는 버충을 더 땡기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한데 에밀리아 크리든 없는 분들도 많고 좀 억지스럽죠.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은 큐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버충 큐브. 2편에서 설명했지만 이거 부적 아닙니다.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채로 그냥 끼고 있는다고 조금이라도 버충이 빨리 되고 그렇게 편한 거 아니에요. 큐브별 고유 스킬의 능력치는 7레벨이면 만렙이 되고 그 이후 레벨업은 공방체와 슬롯 확장을 위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렙 큐브, 큐브의 고유 스킬 능력치 만렙인 기준으로도 버충 좋은 애들한테 끼워줘도 1% 오르면 다행이에요. 100%를 못 채우면 애초에 아무 의미 없이 재장전 큐브보다 그냥 스탯만 낮은 큐브를 끼워준 겁니다. 니케별로 버충 큐브로 올라가는 비율이 다르니 암산하지 마시고 니케 덱 사이트에서 계산기 꼭 돌려보고 쓰세요. 다음은 차속 큐브인데요. 마찬가지로 부적 아닙니다. 차속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버충 빨리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것도 임계점을 넘겨야 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셔야 해요. 세일앤 스턴을 대비해서 노이즈 노아를 동시 기용하는 경우에는 차속 큐브를 활용하면 편해지는데
이건 설명이 길어지니 2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효과 없는데 큐브 설명 다 끝나고 설명할 차속작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렐릭 인듀어 방어력, 렐릭 템퍼링 받댐감, 렐릭 비고르 최대 체력, 셋 다 비슷해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니케가 조금 더 버티는 용도입니다. 비고르랑 인듀어는 그냥 있으면 쓴다 정도고 재료 사서 올릴 정도는 아니에요. 템퍼링 받댐감 큐브는 이후 나올 네로 목단 좀비 덱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차속작입니다. 미리 경고하자면 차속작을 들어가는 순간 니케에서 PVP 외의 모든 컨텐츠는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우선 알고 가면 좋은 게 오버로드 옵션과 큐브로 적용되는 차속, 장타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반올림이며 약간 특이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우월 코드나 공격력은 반올림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눈치채기 어렵지만 차속이나 장타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맞추는데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선 첫 번째, 각 옵션을 반올림한 후에 더한다. 예를 들어 2.57, 3.45, 1.59가 있으면 각각 반올림해서 3, 3, 2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수치의 옵션은 합산 후에 반올림합니다. 4.33이 두 개가 있으면 합쳐서 8.66, 반올림해서 9. 이걸 응용하면 3.75 하나랑 3.45 두 개가 있을 경우 3.75는 4가 되고 3.45 둘은 6.9가 되니까 4 더하기 7에서 11이 되겠죠. 차속을 17% 이상 맞춰주면 버스트 구간을 3RL에서 2.5RL로 땡길 수 있는데요. 니케 덱 사이트에서 니케 좌측 하단의 번개 모양을 띄워주면 됩니다. 차속 17%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오버로드 내부위만으로 17%를 띄우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 부족하면 이때 차속 큐브로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겁니다. 3RL 덱도 진심 대결에서는 상당히 밸류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2.5로만 낮춰줘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죠. 내가 사용한 덱을 사이트에서 직접 적용해 보시고 실전 투입하면 되는데 보통 5명 모두가 버충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 버충이 좋은 한두 명만 차속작을 해줘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2.5라는 게 진짜 2와 3의 정확한 중간이 아니라는 것은 2편에서 설명했죠. 그런데 왜 하필 17%를 2.5의 기준으로 잡았냐면 최소 이만큼은 차속을 맞춰야 2편에 설명했던 2.5RL 노아로 2RL 홍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차속작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라 직관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차속 11%를 맞추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17% 차속은 한두 명만 맞춰줘도 0.5RL을 당길 수 있어서 한두 명만 맞춰놓으면 여러 덱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11% 차속은 버충에 기여하는 모든 니케한테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주 쓰는 신대 덱이죠. 상대 세이렌에 대응하고 싶은데 2RL 덱이기 때문에 루만이는 1버스트를 사용 후 스턴에 걸려서 그냥 이대로 써도 되지만 세이렌의 위치에 따라 노아가 스턴에 걸릴 수도 있겠죠? 이때 4명의 차속을 모두 11% 이상으로 맞추면 2RL 덱이 1.8RL이 됩니다. 이것도 딱 1.8이라는 건 아니고 대략 그 정도라는 거예요. 왜 4명이냐면 이 덱에서는 신데렐라를 빼도 2RL이기 때문이죠. 만약 5명 모두가 기여해서 2RL이 되는 덱이라면 5명 모두 차속을 올려줘야 해요. 이 0.2RL을 당기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루마니 버스트 사용 후에 세이렌 스턴이 발동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하면 노아 버스트까지 발동된 후에 스턴에 걸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이렌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활용하면 3RL의 1버스트가 2RL의 3버스트보다 느리다는 단점도 상쇄가 가능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1버스트로 강력한 생존기를 사용해서 홍련 일섬을 버틴다거나. 하지만 세이렌의 스턴은 항상 일정한 타이밍이지만 2RL vs 3RL의 매치업은 상대도 차속을 맞추면 마찬가지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맞췄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항상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2.5RL 노아로 2RL 홍련을 막는 것도 상대가 차속작을 해버리면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차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보고 판단하거나 내 스펙을 그냥 다 올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밀리아의 경우 조금 특이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킬 레벨 10 기준이며 버충을 땡길 수 있는 차속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고 25%를 갖추면 무려 1RL이나 앞당길 수 있지만 이건 거의 블랙 라벨이 3개나 필요한 수준이라 말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드디어 챔레나입니다. 우선
챔레나는 매칭이 모두 랜덤이며 공덱, 방덱도 랜덤입니다. 공덱 스나와 방덱 샷건이 뒤에서부터 때리는 건 저번 편에서 배웠죠? 그래서 성장, 실력 모두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합니다. 루레나, 스레나는 역투력 페널티가 있었죠. 상대보다 15.4% 낮으면 페널티가 적용돼요. 조합으로 압살하지 않는 이상 체급 자체에서 밀린다. 저번 편에서 배웠어요. 하지만 챔레나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키웠다고 해도 기용이 가능해요. 다만 전투력 자체에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지 니케가 공짜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메인 딜러 니케가 성장이 안 되어 있거나 1번, 5번 자리에 탱킹하는 니케가 장비가 안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싸움을 승리로 가져갈 수 없어요. 루레나, 스레나에서는 전투력이 낮으면 게임 자체가 안 되지만 챔레나는 전투력이 조금 낮아도 너무 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부 예측을 할 일이 있다면 상단과 좌측에 있는 덱이 공덱이고 하단과 우측에 있는 덱이 방덱이니 참고하세요. 챔레나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슈퍼스타 좀비 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4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투자가 매우 많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덱을 상대로 승률이 매우 높은 덱입니다. 목단 버스트 10, 네로 1스킬 10, 네로 소장품 SR 15, 그리고 밧댐감 큐브 7레벨이 최소 조건이고요. 이렇게 하면 밧댐감 100%를 넘겨서 받는 데미지를 1로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상대에게 소소하게 디버프도 걸고 나는 밧댐감 100%로 버티면서 힐까지 해서 장기전을 결국 승리로 가져가는 조합입니다. 이미 100을 초과했는데 스킬이나 큐브를 조금 덜 투자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네로의 밧댐감은 스택형이라 최대한 초반부터 탱킹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 정도로 투자한 덱에서 조금 아끼려다가 패배하기라도 하면 눈물 납니다. 여기에 헬름, 라푼젤, 차속자까지 해서 2.5RL까지 버스트를 땡겨줘야 합니다. 3RL 깡통으로 쓰다가 상대 버스트 빠른 조합 나오면 의미 없이 패배합니다. 예시 조합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만화를 활용한 조합입니다. 아군 전투 불능 시 즉시 부활, 방덱 샷건 상대로 변수를 차단하기 좋으며 좀비덱 특성상 장기전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스트를 2사이클 돌리기 좋습니다. 다음은 키리를 활용한 조합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좀비덱입니다. 상대가 로산나 기용 시 헬름과 만화는 화력형이라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키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로산나 조합은 뒤가 없기 때문에 키리만 살아있다면 버스트가 굴러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만화와 마찬가지로 전원 생존 시에도 버스트가 2사이클 굴러가니 매우 안정적이고요. 헬름만 차속작을 했을 경우 크리든처럼 버충이 좋은 니케를 써도 됩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이 버스트 니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좀비 덱은 네로가 세일앤 스턴에 걸리더라도 버티다가 이길 수 있는데 네로가 스턴에 걸린 사이에 다른 이버스트가 발동되면 큰일 나겠죠? 완벽할 것만 같은 좀비 덱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 설명한 대로 키리가 아닌 만화를 사용했을 때 로산나 덱에 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 덱의 핵심은 밧댐감 100%입니다. 블랑을 만날 경우 밧댐증으로 카운터를 당하기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산나 샷건 덱입니다. PVP에서 샷건은 정말 강력한 평타 데미지를 자랑하죠. 공방덱에 따라 1번 혹은 5번 자리에 있는 니켈을 순삭시키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자홍 상대로 필패라는 겁니다. 펠릿이 죄다 히트 판정이라 반사당해서 죽어요. 그러니 로산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홍 링크 끊어버리고 그러면 비스킷 플러스 방어형이 있는 조합이 아닌 이상 거의 이길 수 있어요. 물론 로산나가 자칼의 피해 분배 스킬을 지우는 건 즉발이 아니라 약간 시간이 걸리므로 스펙이 낮을 경우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버충 64%만 넘겨주세요. 로산나 이 스킬 다 찍으면 버충 날로 먹습니다. 딜 몰빵 조합이니 크렌 찰떡이에요. 로산나는 4번 자리에 놔서 지켜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3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산나는 여러 경우를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4번이 가장 좋아서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조커픽으로 소다가 있습니다. 바소다 말고 소다요. 머신건이고 버충이 안 좋아서 사용하기 쉽진 않지만 랜덤으로 둘에게 스턴을 먹입니다. 이는 챔레나에서 엄청난 변수로 작용합니다. 운에 의존하기 때문에 메이저 픽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많이들 기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 샷건 덱, 좀비 덱 이런 식으로 2개의 덱을 구성하면 나머지 3개의 덱은 스레나의 덱에서 약간 변형만 해주면 됩니다. 정말 지겹도록 말했지만 최고의 조합 같은 건 없고 조합은 내가 알아서 짜야 해요. 다양한 매치업을 보여드리며 해설해 드릴 테니 보는 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위가 공격, 아래가 방어입니다. 로산나 샷건 대 좀비 덱. 시작하자마자 라푼젤 헬름에 의해 밧댐감을 받은 네로가 샷건에게 맞고 버티고, 바소다가 먼저 죽어서 로산나가 버스트 게이지 채워서 사용. 마나는 죽었지만 헬름은 성장이 잘 돼서 운 좋게 버텼어요. 이후 목단 버스트 발동되어서 좀비 덱의 승리입니다. 만약 로산나가 성장이 잘 되어서 헬름까지 죽었으면 위험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키리가 더 낫습니다. 3RL vs 자홍. 말할 것도 없이 2RL 자홍은 3RL 상대로 손쉽게 승리합니다. 2RL 노아 흑년 대 2.5 노아 흑년. 어차피 흑년은 지속딜이라 버스트를 조금 빨리 쓰거나 늦게 쓴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2RL 덱에 노이즈와 헬름 등 유지력이 좋은 니케가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네요. 미하라 vs 로산나 샷건. 한때 유행했던 자폭 미하라. 미하라는 전투 불능 시 상당한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일부러 먼저 던져주는 뉴메타로 기용되었으나 정석 조합 상대로는 무리죠. 이건 딱히 짜임새가 있는 덱도 아니었고요. 샷건 덱의 완승입니다. 자홍 vs 3RL. 마찬가지로 자홍의 손쉬운 승리. 다음 매치업도 볼까요? 3RL vs 자홍. 또 자홍이 승리죠. 좀비 덱 vs 에밀 덱. 좀비 덱이죠. 이겼습니다. 로산나 샷건 vs 3RL 신대 덱. 노이즈가 평타에 터지고요. 바로 로산나 버스트 발동되고 노아 퇴장. 샷건 덱 승리입니다. 2RL 홍련 vs 좀비 덱. 드디어 볼만한 매치업이 나왔네요. 목단이 버스트 쓰고 상대 홍련 버스트 발동. 밧댐감을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레트홍의 강력한 데미지를 맞고도 목단 헬름만 퇴장하고 나머지는 버텼어요. 마나에 의해 헬름이 부활해서 네로 헬름 버스트 발동으로 좀비 덱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이 역시 홍련 버스트에 마나까지 죽었다면 자홍 덱의 승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단순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헬름 마나한테도 밧댐감 큐브를 주면 좋겠죠. 이 경우에는 마나 대신 키리가 있었으면 좀비 덱이 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비 덱 구성이 참 어렵습니다. 2.5RL 레이 1썸 vs 로산나 샷건. 원래라면 레이가 빠르게 터지고 패배가 점쳐지는 상황이었으나 하필 로산나 샷건의 타수가 많아서 맞으면서 버충을 빨리 해버렸어요. 정말 운 좋게도 레이가 죽기 직전에 블랑의 불구를 받고 한 방에 1썸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분명 로산나가 자칼의 카운터인 건 맞으나 상대가 자칼 블랑을 넣고도 ERL이 된다면 불굴이 발동해서 뒤가 없는 샷건 덱 특성상 불리합니다. 로산나가 자칼의 피해 분배 효과를 지우기 전에 버충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매치업입니다. 짬덱 vs 로산나 샷건 덱. 당연히 샷건 덱 승리입니다. 노아 에밀 대 블랑 에밀. 얼핏 보면 블랑 에밀이 더 좋아 보이죠. 노아는 3초 무적이지만 블랑 불구는 10초짜리니까요. 근데 자칼도 없이 에밀을 2번에 놓고 3RL? 이거는 불굴 쓰기 전에 에밀이 스플래시로 먼저 죽습니다. 레후라도 3번에 있었으면 레후가 불굴 받았을 텐데 비스킷이 불굴을 받아서 졌어요. 로산나 샷건 대 3RL 노아 신대. 아까 앞에서 본 것 같네요. 노이즈가 평타에 죽고 로산나 버스트 발동되면 끝입니다. 소라 홍련 대 소다 홍련. 소라는 그냥 노이즈 하위 호환이고요. 어차피 ERL만 나오면 되니 그냥 넣은 겁니다. 소다가 이겨요. 하필 스턴까지 운 좋게 잘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좀비 덱 미러전인데요. 리플레이 보니까 둘 다 차속작이 안 된 3RL이었어요. 이럴 경우 단순 스펙 싸움입니다. 이렇게 실제 결승전 매치업을 보면서 여러 구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챔레나 스풍구 예측 재미있게 하시면서 조합간 상성 공부하시고 재미있게 아레나 즐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유튜브 채널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